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선택받는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게 된 강사 조변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의 기본을 익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프레젠테이션을 PPT,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파워포인트를 사용해서 작업을 주로 하게 될 텐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 갖도록 할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이란 한 사람이 다수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표자의 의도와 내용을 표현하는 도구를 바로 저희는 파워포인트로 사용을 할 것인데요. 이러한 도구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프레젠테이션이란 무엇인지 저희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내가 파워포인트를 그렇게까지 잘 다루지 못해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또 초보의 실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파워포인트의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본 도구 사용도 익혀보도록 할 것이고요. 이것을 최종 프레젠테이션,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서 파일을 저장하고 인쇄해서 발표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브리핑, 설명회, 발표, 세미나 등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했던 발표를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때 빼놓을 수 없는 도구가 바로 파워포인트죠. 정말 파워포인트가 유행하지 않았던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어떻게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을 했을까요? 그 예전에는 화이트보드, OHP,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프레젠테이션의 결과물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방식이 점차 바뀌었을 뿐이죠. 이제는 파워포인트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이용하는 것이,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은 그러면 언제 쓸까요? 바로 이력서, 기업 홍보자료, 입시 설명회, 연례 보고뿐 아니라 아시안게임, 평창 동계올림픽 등과 같은 국가 행사에 이르기까지 비즈니스 환경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 스티브 잡스의 제품 소개 프레젠테이션이 위기 속의 애플을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성장시킨 기폭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프레젠테이션의 성공 여부는 업무 능력과 성과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이란 파워포인트를 말하는 걸까요? 프레젠테이션을 잘 한다라는 것은 파워포인트의 실력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우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어떤 작업에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료 수집, 기획, 연습?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디자인 작업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성패를 가르는 기획과 발표 준비는 시간에 쫓겨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파워포인트는 프레젠테이션에서 발표자의 목적과 의도를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뛰어난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파워포인트의 중요성, 그 비중은 굉장히 큰데요. 프레젠테이션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청중에게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인데 표현 방법과 사용 도구가 매우 다양합니다. 발표자가 직접 말로만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수 있고 발표 내용을 인쇄하여 배포하는 방법도 있고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인기를 얻은 바로 애플의 키노트를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오픈소스인 프레지 아시죠? 프렌즈를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면 많이 들어보셨을 도구들인데 이것을 사용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키노트는 파워포인트만큼 대중화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프레즈는 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원하는 연출 효과 및 기능을 충분히 적용하지 못하고 출력물을 활용해야 하는 실제 상황에 대처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것은 물론 대중에게도 가장 익숙한 프로그램이 바로 청중에게는 메시지를 힘있게 꼭 찍어줄 수 있는 파워포인트라는 것입니다. 파워포인트가 새 버전이 나올 때마다 디자인 테마와 애니메이션, 멀티미디어 기능이 굉장히 강력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파워포인트만 이용하고도 비주얼적인 부분을 충분히 강력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파워포인트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전지, OHP, 필름지를 사용해서 발표하던 시기를 지나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는 파워포인트는 약 3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는 로버트 게스킨스라는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는 1984년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데니스 오스틴과 함께 파워포인트의 전신이 되는 프레젠테이션을 개발합니다. 여러 슬라이드를 이용하는 이 프로그램은 원래 애플의 매킨토시용으로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87년 이 프로그램은 상표 등록 문제로 정식 명칭을 파워포인트로 바꾸고 버전 1.0을 출시합니다. 하지만 애플에서는 파워포인트의 모습을 오래 볼 수 없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세상에 선보인 그해 8월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폴더사와 파워포인트를 1,400만 달러에 인수하고 1990년 윈도우 3.0과 함께 컬러 버전으로 공식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파워포인트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피스 프로그램에 포함되게 된 것이에요. PC가 보급되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파워포인트의 사용자도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파워포인트를 활발히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2016 버전까지 출시된 파워포인트는 전 세계 90% 이상의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파워포인트를 사용하고 있죠. 파워포인트가 가장 중점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프레젠테이션 문서의 디자인 작업입니다. 발표자가 프레젠테이션할 발표 자료를 구성하는 것인데요. 프레젠테이션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워포인트, 키노트, 프레지, 한쇼, 아래 한글에서 출시된 한쇼를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파워포인트란 프레젠테이션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서 작성 툴로 이해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상위 버전부터는 듀얼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스크린으로 송출되는 화면과 달리 발표자만 볼 수 있는 도구 화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화면을 통해 발표자는 스크립트와 다음 슬라이드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프레젠테이션을 능숙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표장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면 외장 메모리 없이도 가상 드라이브를 통해 파워포인트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원드라이브를 이용해 발표자가 언제 어디서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수 있답니다. 파워포인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회사나 학교인데요. 파워포인트는 사내 보고서나 기획서 작성 등을 할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은 사무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소프트웨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프레젠테이션이 성공하기 위한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프레젠테이션이
일반적인 프레젠테이션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 청중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을까요? 프레젠테이션이 성공하기 위한 요소는 크게 프레젠테이션 기획, 디자인, 발표, 이미지, 청중과의 소통,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영역에서 발표자가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내면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펜타플로우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획입니다. 기획은 스토리라고도 하는데요. 프레젠테이션은 기획 단계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지, 또 어떤 방법으로 구조화할지를 구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레젠테이션에 있어서 스토리란 탄탄한 뼈대를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가 디자인입니다. 뼈대를 만들었으면 여기에 살을 입혀 남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습니다. 이 과정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디자인이고요. 기획 단계를 거쳐 구조화된 내용을 청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파워포인트와 같은 프레젠테이션 도구를 사용해 시각적인 자료를 만듭니다. 실제로 사람은 오감 중에서도 시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피치죠. 프레젠테이션의 뼈대와 겉모습이 완성되면 이를 청중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이기 때문에 발표 단계의 구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획과 디자인 단계에서도 항상 프레젠테이션의 중심인 발표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이미지입니다. 발표자가 발표를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와 그 이후 청중의 머릿속에 남는 발표자의 모습을 프레젠터 이미지라고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업계에서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남겨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청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은 발표자이기 때문에 발표자가 청중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가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발표자가 하는 몸짓, 언어, 제스처, 공간 언어인 동선, 시선 교환을 통해 발표자의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5번째는 청중입니다. 청중 앞에서 발표할 때 자기만의 싸움을 한다면 청중은 프레젠터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말을 따라하게 하는 발표 내용과 관련된 시연을 통해 청중이 실제로 공감하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면 프레젠테이션에 몰입하게 되겠죠? 자, 앞서 이 5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펜타플로우, 기획, 디자인, 스피치, 이미지, 청중. 그러면 이것을 활용해야 하는데요.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기획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즉,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목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가 라는 부분인데요. 목적, purpose, 청중, people, 환경, place, 머리 글자를 따서 3P 분석이라고 합니다. 청중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을 분석하여 프레젠테이션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기획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P 분석을 통해 도출한 내용은 기획 단계에서 시작해 디자인, 발표, 이미지와 같은 프레젠테이션 4대 프로세스의 구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무엇을 위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가? 이는 말 그대로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을 분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비자발적인 상황이 많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형식과 형태만 갖추어 전달한다면 듣는 사람으로부터 흥미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화제와 청자의 시간을 모두 허비하게 됩니다.
진행하려는 프레젠테이션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 알아야 하고 전달하려는 내용도 정확히 분석해야 하며 설명, 제안, 설득, 오락 등 정확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청중을 설득할 수 있도록 기획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청중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가? 프레젠테이션은 결국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1대 다수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중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청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청중의 나이, 성별, 직종뿐 아니라 메시지에 대해 우호적인지, 또 어떤 경험과 지식이 있는 상대인지, 발표 내용을 듣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지를 다양하게 고려하여 그에 맞게 준비해야겠죠. 세 번째, 환경인데요. 어떤 환경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가입니다. 이 환경을 단순히 장소라고 이해할 수는 없고요.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는 장소뿐 아니라 기자재, 스크린의 수와 크기, 발표 순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신제품 발표회를 할 때 백업 파워를 3개나 예비로 마련했다는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목적과 청중에 맞게 프레젠테이션을 잘 준비했더라도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하면 발표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발표하게 되는지, 스피커, 음향 작동 여부, 마이크의 유무, 단상의 위치, 스크린의 크기 등을 미리 점검하고 돌발 상황에 대처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발표 장소에 최소한 30분 전에 도착해서 직접 체크하면 발표 무대에도 익숙해지는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음, 스토리텔링으로 차별화하셔야 합니다. 스토리텔링은 말 그대로 스토리와 텔링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사건과 사물에 대한 사실 보도가 아니라 인물과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토리텔링은 평범한 내용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스토리텔링이 있으면 청중은 기억을 하고 관심이 생기며 행동하게 됩니다. 스토리텔링은 항상 진실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유념해서 여러분들도 스토리텔링을 적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 플로우인데요. 디자인 플로우에서 모션 그래픽과 화면 전환은 필수이고 애니메이션은 선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는 총 48개의 화면 전환 효과가 있습니다. 하위 버전까지 슬라이드 내부의 개체에 모션을 주는 애니메이션을 사용했다면 파워포인트 2010부터는 슬라이드 간의 모션인 화면 전환 효과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화면 전환 효과를 사용하면 발표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고 장표가 넘어갈 때 다양한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할 수 있는 모션 그래픽 작업이 단순히 애니메이션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화면 전환 효과를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이포그래피 글자 부분에 관련된 것입니다. 슬라이드 디자인 작업을 할 때는 텍스트를 최대한 짧게 간단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발표자가 말할 내용 모두를 슬라이드 안에 넣으면 프레젠테이션이 지루해집니다. 키워드나 중심 문장 위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발표자의 입을 통해서 전달해야만 청중이 발표자에게 더욱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짧고 간단하게 구성한 내용은 크고 가독성 있게 표현해야 합니다. 청중이 발표자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슬라이드를 디자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3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한글 텍스트는 18포인트 이상, 영문 텍스트는 16포인트 이상으로 작업합니다. 다시 한번, 한글 텍스트의 경우는 18포인트 이상, 영문 텍스트는 16포인트 이상으로 작업합니다. 그리고 한글은 한글 글꼴로, 영문은 영문 글꼴로 작업합니다. 그리고 텍스트의 색은 배경색과 잘 대비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배경이 흰색이면 남색으로 글꼴을 완전히 다르게 색상을 대비하도록 구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색을 밝혀서 정체성을 디자인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문서 디자인 작업에서 사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정체성입니다. 회사의 자료인 경우라면 회사의 정체성을 반영해야 하겠죠.
또 제안 문서라면 제안하려는 업체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정체성 디자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바로 색, 컬러입니다. 색을 반영해서 설득력 높은 문서를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를 들어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CI에서 찾는다. 회사의 로고에 있는 기업 색을 반영해 문서를 구성하는 방법. 이게 바로 베스트입니다. 정체성을 반영하려는 기업의 컬러가, 예를 들어 로고가 블루라면 기본 테마를 블루로 일단 정하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할 때 색감에서 강조색을 블루 계열로 선택해서 정체성을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I에서 찾는다. BI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인데요. 기업이 아닌 특정 제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일 때는 그 브랜드의 컬러를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에서 찾는다. 기업색은 레드인데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환경에 대한 것이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레드를 포기하고 그린 계열의 컬러를 활용해 디자인을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색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또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스피치 플로우입니다. 자, 반복과 포즈로 내용을 강조하는 방법이 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특정한 내용이나 문장, 키워드를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 반복 그리고 포즈. 포즈는 잠시 멈춤인데 이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복은요, 프레젠테이션의 키워드가 되는 단어 몇 가지를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인 경우는 내용을 전달할 때, 이야기를 시작할 때 한 번, 마무리를 할 때 또 한 번 얘기하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내용일지라도 지나치는 반복은 청중으로 하여금 지루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는 포즈 기법입니다. 언어적 포즈가 있는데 중요한 단어, 문장이 나오기 전에 말을 잠시 멈추고 몇 초간 쉬었다 메시지를 던지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강조, 전환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단락의 경우 충분히 끊어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언어적인 포즈가 있어요. 시각적인 포즈가 있는데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스크린 화면을 차단해 청중의 시선을 발표자에게 돌리는 방법이죠. 중간에 한번 안 보이게 끊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간의 활용이 있는데 동선을 활용하다가 멈춰 서는 것으로 공간 활용을 할 때 포즈를 주는 이런 포즈 기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시간 선택받는 비주얼 프레젠테이션 첫 시간으로서 프레젠테이션이란 무엇인지,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또 주요한 요소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 이어서 저희가 학습하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